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2011학년도 교육학 객관식 기출문제 37번 문항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문항은 보면 알 수 있듯이 학교 관리 기법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다른 말로 학교 경영 관리 기법 혹은 학교 경영 기법이라고도 하죠. 교육행정 파트 안에 학교 경영 기법 안에 들어와 있는 하위 요소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예산에 대한 얘기죠. 학교를 경영할 때 예산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고 해서 예산 관리 기법들에 관련해서 이렇게 기획 예산 제도라든지 뭐 연기준 예산 제도, 품목별 예산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산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기 1번에 목표 관리가 있죠. 그래서 목표를 우리가 조직과 이때는 교육 목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교 조직이 나아가야 될 그 방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장 그리고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교원들 그들 사이에서 어떻게 목표를 관리해 나가고 설정해 나가는 게 효율적일까라고 이게 연구를 하는 게 바로 이제 목표 관리 기법이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정보 관리 체제 보이시죠? 정보 관리 체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어떤 체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들을 적시해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그 체제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이런 정보 관리 체제를 학교 경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그래서 37번 문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목표 관리에 대한 거, 예산 제도에 대한 거, 정보 관리 체제에 대한 관한 것들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거 외에도 뭐 미래 예측 기법이라든지 선망 계획 관리 기법이라든지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 일단 이 문항을 통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보고 넘어갈 겁니다. 목표 관리, 예산 관리, 정보 관리 체제 세 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예산 관리 제도 중에서 대표적인 거 제가 네 가지를 한번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예산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뒤에서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목차 순서는 교육행정에서 학교 관리 기법 중 예산 관리에 해당되는 네 가지 요소의 정의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에 의한 관리, 즉 목표 관리 기법이라고 하는 이 MBO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 MBO라고 하는 것은 Management by Objective라고 해가지고 목표에 의한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 목표 설정 방법과 목표 관리 기법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정보 관리 체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을 분석하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 왜? 예산제도 매우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관리 체제에 있어서 어떤 예산제도를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효율적 운영 방법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죠. 목표 관리 기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항들은 우리가 교육과 객관식 문제를 보지 않으면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파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짚어보고 함께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준 예산제도의 정의는 기존의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매년 모든 사업의 타당성을 영기준에서 엄밀히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래서 이전에 매년 예산이 이제 다르게 편성돼서 올 텐데 그러면 이전에도 그걸 했으니까 올해도 거기 예산을 그만큼 준다 그건 아니고 그냥 예산을 주면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개편해서 재구성해서 다시 예산을 재분배시키는 제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급 경비 제도는 뭐냐? 예산의 지출과 사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무 추진상의 불편과 비능률성을 방지할 목적으로 특례 규정을 만들어서 지출상 번잡성과 까다로운 절차를 피하고 기관의 예산 집행자에게 직접 예산을 교부하여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산 사용에 있어서 융통성을 주는 게 바로 도급 경비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품목별로 딱 적당하게 써야 되는 게 있겠지만 이 도급 경비 제도를 활용하면 기관의 예산 집행자가 적절하게 융통성 있게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도급 경비 제도다.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획 예산 제도라고 하는 거는 합리적인 조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계획과 활동 과정, 자원 배분을 계획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조직의 목표 달성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제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 예산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원을 우리가 배분된 예산을 목표를 장기적으로 세울지, 중기적으로 세울지, 단기적으로 세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냐 그 부분을 고려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품목별 예산제는 지출의 구체적 항목을 기준으로 예산이 운영되는 제도를 얘기한다. 그래서 내가 써야 될 예산 품목을 세분화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출장비라고 한다든지, 예를 들면 초과 근무 수당이라고 한다든지, 그 지급되어야 할 예산을 세분화시켜서 그 품목에 맞게끔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요약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제도에 대해서 간단한 정의를 살펴봤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뒤에서 더 제가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할 겁니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 목표에 의한 관리기법인 Management by Objectives라 해서 목표에 의한 관리기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목표 관리기법은 어떤 과정으로 운영되나, 그리고 목표 관리기법은 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 스마트, 앞글자를 따서 스마트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스마트라고 하는 거는 specific에서 구체적이다, measurable 측정 가능하다, achievable 달성 가능하다, result oriented에서 결과지향적이다, 그러니까 time bounded에서 정해진 시간이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목표 관리 기법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라고 살펴보자면, 전통적인 조직 관리에서는 최고 관리자가 목표를 설정하고 하위 관리자에게 지시하는 일방적 방식으로 목표가 진행됐다. 그래서 다 정해주고 이걸 해라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자발적으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지 못했고, 생산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게 됐다. 목표를 위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해버리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에 MBO는 목표를 관리자가 설정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평가자와 피평가자, 즉 리더와 구성원 간에 함께 참여와 협의를 통해서 달성 가능한 수치를 정하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후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관리기법에서는 목표를 설정할 때 스마트라는 이 5가지 원칙을 고려해서 정할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목표관리기법은 목표 설정이 있어야 되며 반드시 구성원들의 참여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또 피드백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5가지 원칙.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결과지향적이면서 정해진 시간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참여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유익해 볼 거는 관리자는 Y 인간관을 토대로 한다. 그래서 자발성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싫어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데 성취하고자 하고 자율성을 가지고 이런 인간관을 전제로 해서 조직원들 각자가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책임하에 실행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율성이 있다고 믿고 참여를 독려한다. 그래서 함께 목표를 만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피드백은 지도자와 조직원 간에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러니까 그냥 너네가 해라 이런 방식은 아니고 함께 참여해서 만들자. 하지만 리더가 해야 될 역할은 뭐다? 그런 목표들이 제대로 구성됐는지 피드백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 과정의 수행 결과의 비교, 평가도 함께 한다. 그래서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함께 들어가서 피드백 해주고, 그리고 처음 세웠던 목표와 연관돼서 그 결과도 함께 피드백 해주고, 이렇게 리더가 참여해서 목표 설정, 참여, 피드백 이 3가지 관리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목표는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구체적이어야 된다. 자, 기대치가 분명히 있어. 목표가 너무 광범위하거나 너무 모호하면 안 되고 그 정도를 딱 잘 지켜야 됩니다. 너무 모호하면 실수와 오해를 나올 수 있고, 너무 좁아버리면 목표가 또 너무 넓으면 달성하기도 어려워지고, 너무 이렇게 좁아버리면은 또 그 안에서 그것만 그 목표 이외의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못하는 어떤 단편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구체적인 목표,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이것들을 행할 수 있겠다, 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설정해야 된다. 두 번째, measurable 측정 가능해야 된다. 자, 내가 목표를 했다면 그 목표를 수치화시켜서 내가 지금 그 단계에 도달해 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할 수 없다면 경로를 내가 수정해야 되는지 제대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겠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로 수량화해서 자신이 목표를 향해서 진척사항을 알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5점 만점이라면 3점에 도달해 있다. 아니면 2.5점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달성 가능해야 된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라는 거죠. 내가 구체적이면서 측정 가능하면서도 그건 달성 가능해야 된다. 너무 이상적인 목표를 세우면 안 된다. 네 번째, 결과지향적이어야 된다. 법적인 규제나 현실적인 여건에서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목표를 수정하도록 한다. 그래서 목표 달성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 정해진 시간 내에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다.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달성할 것인지 명확히 표시하도록 한다. 가능한 기한을 세분화되는 것이 좋으면 월, 분기, 반년, 년 등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세울 때는 참여자와 조직 리더가 함께 피드백과 참여를 통해서 실시를 한다면 이 목표를 통한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보겠죠. 자, 다음 강의에서는 예산 관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